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평균 변화율.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,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, 이 모든 것들이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된다. 기울기.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전부 다 결국은 기울기를 다른 말로 한 겁니다. 자, 볼게요.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때 x값이 a인 것도 있고 x값이 b인 것도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누가 궁금했더라 이거죠. 여러분들이 궁금할 필요는 없는데, 그래서 그걸 식으로 나타낼 때 이런 방법이 있더라 이겁니다. 이 점의 좌표를 a, c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, d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본래 기울기 공식 알고 있죠? 분수입니다. x값끼리 뺀 거분에 y값끼리 뺀 거. 그래서 기울기는,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값끼리 뺀 거, b에서 a를 빼고 그 다음에 d에서 c를 빼면 되더라.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.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.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걸로 충분히 만족하는데 어떤 수학자들이 보기에는,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식이더라는 겁니다. 왜 그러냐? 문자가 어때요? 많죠. 수학은 문자가 많으면 다루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얘를 모양은 약간 복잡하지만 문자를 더 줄일 수가 없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. 줄일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식이 f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d를 꼭 d라고 쓸 필요가 없죠. b를 어디에 넣으면 된다? x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d라고 쓰지 말고 fb라고 쓰면 되고, 여기 c를 뭐라고 쓰면 돼요? fa라고 써도 될 거 아니냐,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기울기의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. b-a분의 fb 빼기 fa, 이런 모양이 나답니다. 이 모양을 잘 배워주셔야 돼요. 특징은 어떠냐면은 분자에 f가 똑같은 함수 두 개를 뺍니다. 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. 요 안에 있는 것들을 뺀 모양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? 분모에 있어야 되죠. 이런 특징이 있을 때 얘가 어떤 하나의 f라는 곡선상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?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. 계산은 그냥 이대로 집어넣으면 돼. 계산은 그냥 이렇게.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. fx가 x의 3승 플러스 2일 때 x가 2하고 3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.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말뜻을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.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 변화율은 x값이 2인 곳과 3인 곳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얘가 정확하게 따지지 않도록 이럴 때 x가 2인 곳이 있고 x가 3인 곳이 있을 거 아니야.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거든. 그럼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. x값이 2,f2고 y값이 어떻게 되겠어? 3,f3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3 빼기 2분의 f3 빼기 f2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된다고요. 그럼 3 빼기 2는 어차피 1이고 f3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. 27 플러스 2이고 f2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. 8 플러스 2. 그러니까 뭐 계산이 쉬울 거 아니야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쉬우니까 됐네가 아니라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. 이런 모양입니다. 이 모양. 얘 말을 보고 이렇게 쓰면서
이 모양의 특징을 잘 보세요. 분자는 똑같은 식 두 개가 빼진 형태입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두 개가 분모에 뺀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런 특징을 만족하는 식은 우리가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, 평균 변화율은 바로 기울기를 다른 어려운 말을 쓴 것뿐이다. 처럼 그냥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려는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이러다가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내신이나 이런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산해가지고 숫자 나오는 것만 잘하고 있으면 시험을 잘 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거의 많이 안 나오죠.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, 요거 배웠을 때 조금 전에 숫자로 계산한 거는 그냥 이런 뜻이구나를 하기 위한 그냥 기초 연습, 그리고 식이 주어지면 내가 계산 필요할 때 구하면 된다.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그런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칠판에 보이는 예제를 한번 보아주세요.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프를 줬습니다. 그리고 보기 1, 2, 3번 중에 가장 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. 답이 뭘까요?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죠?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죠? 자, 이게 출제 의도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출제 의도를.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 단원에서 시험에 나온 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. 그래 놓고 출제위원들은 뭘 바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식의 모양, F 안에 두 개를 빼놓고 안쪽에 있는 두 값들이 분모에 있을 때 얘가 모양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 의미가 뭐냐?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. 두 점 사이에 뭐다? 기울기. 숫자로 계산하는 문제를 예제로 풀었지만 여기서는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죠. 그럼 뭘로 봐야 돼요? 그림에서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. 그럼 1번이 의미하는 것은 x가 a일 때와 b일 때 사이에 이 주황색 직선의 기울기가 될 거잖아요. 두 번째는 그럼 2번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? x가 b일 때부터 c일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2번. 그럼 주황색 기울기가 커요? 빨간색 기울기가 커요? 빨간색 기울기가 더 크죠? 그 다음에 3번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뭡니까? 3번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C와 D 사이의 이 두 사이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.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울기가 큰가를 판단하라는 거죠. 누가 제일 크죠? 3번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참고로 기울기는 여러분, 기울기 크다 작다를 그림에서 해석 잘 못하는 학생들인데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보면 누가 커요? 막 헷갈리죠. 보여드릴게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세요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기울기가 인사하는 각도가 됩니다. 인사하는 각도가. 얘 볼게요. 얼만큼 숙이고 있어요? 대가리를 이만큼 숙이고 있죠. 대가리를 많이 숙인 거죠. 이 새끼는 대가리를 약간 쳐들었죠. 그럼 이 새끼는 어때요? 대가리를 거의 약간 위로 올라가고 있죠. 이 새끼는 대가리를 어떻게? 꼿꼿이 세우고 있죠. 대가리를 많이 숙일수록 기울기가 작은 거다. 얘가 기울기가 제일 작아. 그 다음 작고, 그 다음 작고, 얘가 제일 크고, 이런 식으로. 이런 느낌입니다. 고개를 쳐들수록 어떻게 된다? 기울기가 커진다.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,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의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뭐냐면은, 계산할 줄 알았으니까, 나 이제 좀 잘하나 봐. 이게 아닙니다. 야, 계산이 이렇게 간단한데 시험 문제가 도대체 뭐가 나올까? 이걸 관심을 가져보세요.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것도 달라집니다. 기억해야 되는 것도 지금 뭐다? 특별한 식의 모양. 이 식의 모양을 기울기로 해석해야겠다.